나는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은퇴 후 4년이면 노후 자금이 바닥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 그 원인의 대부분이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제 시장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아이고, 나는 뭐 별로 산 것도 없는데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카페도 안 가고 옷도 안 사는데 말이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예전처럼 큰 돈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막상 통장 잔고를 보면 왜 이렇게 줄어 있는지 의아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주변 어르신들의 가계부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건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고 있는 작은 소비 습관들이 쌓여서라는 것을요. 특히 60대가 넘어서면서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9가지 소비 패턴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생활에도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택배 쇼핑입니다. 요즘 TV 홈쇼핑이나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게 너무 쉬워졌죠. 오, 이거 하나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하면서 클릭 한 번으로 주문이 됩니다. 제 지인 박 할머니는 매일 오전 9시면 홈쇼핑을 켜놓고 계셔요. 그러다가 어머, 이거 우리 집에 없었나? 하시면서 건강용품, 주방용품, 옷가지들을 조금씩 주문하세요. 한 번에 2만 원, 3만 원이니까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달 계산해 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200만 원이 넘어요. 문제는 사온 물건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잘 안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편하거든요.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일단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집에 비슷한 게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안 사도 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과도한 건강관리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건강식품, 의료기기, 각종 치료비를 과도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한 달에 침, 부항, 물리치료, 마사지까지 받으세요. 거기다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까지 드시니까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나가더라고요. 물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지만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받지도 않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건 오히려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관리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돈으로 사는 건강보다는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건강이 더 확실하고 경제적이에요. 버려야 할 과도한 소비 습관 9가지 중 세 번째는 자녀와 손주를 위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자식 사랑, 손주 사랑은 끝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돈으로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손주가 온다니까 하면서 장난감, 옷, 과자를 한 보따리 사오시고 명절 때마다 자식들 집에 비싼 선물 보내시고 김 할아버지는 매달 자식들에게 용돈 50만 원씩 보내세요. 세 자식이니까 월 150만 원이에요. 본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말이죠. 자식들도 처음엔 고맙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부담스러워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의 모임비 지출입니다. 노후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모임할 때마다 과도한 비용이 드는 건 문제가 됩니다. 동창회, 개모임, 종교 모임, 한 번 나가면 5만 원, 10만 원씩 들어가죠. 거기다 2차, 3차까지 가면 더 많이 들고요. 정할아버지는 주 2회 동창 모임, 주 1회 등산 모임,
월 1회 개모임을 나가세요. 한 달 모임비만 20만 원이 넘어요. 1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모임 자체는 좋은데 매번 비싼 음식점에서 만나고 술까지 마시다 보니까 비용이 과도해지는 거예요. 가끔은 집에서 도시락 싸서 공원에서 만나거나 저렴한 분식점에서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과도한 지출 습관 중 5번째는 무분별한 여행 소비입니다.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라는 생각에 여행을 자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행 자체는 좋은데 계획 없이 비싼 여행 상품만 선택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이 할머니는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여행 3번, 국내 여행 5번을 다녀오셨어요. 여행비만 5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행은 가고 나면 추억은 남지만 통장은 텅 비어요. 그리고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어져서 습관이 되기 쉬워요. 여행을 가시려면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알차게 다녀오세요. 굳이 비싼 패키지 상품이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6번째는 생활 편의를 위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니까 편의를 위해서 돈을 쓰게 되죠. 물론 꼭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문제예요. 조금만 멀어도 택시를 타고 작은 일도 남에게 부탁하고 편하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최할아버지는 시장 가는 것도 택시, 병원 가는 것도 택시,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택시를 타세요. 한 달 택시비만 15만 원이 넘어요. 물론 몸이 정말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가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기도 해요. 과도한 지출 7번째는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입니다. 은퇴 후에 쌓인 돈을 굴려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잘 모르는 투자에 손을 대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권하는 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까먹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강 할머니는 은행 직원이 원금 보장의 이자도 높다고 권해서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잃으셨어요.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60대가 넘어서는 새로운 투자보다는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이 더 나아요. 돈을 잃을 위험보다는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해요. 8번째는 과실을 위한 소비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에 체면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명절 선물, 경조사비, 옷차림 등에서 남들 눈치를 보면서 과도하게 지출하는 거죠. 윤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나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매번 새 옷을 사시는데 옷장에는 한두 번 입은 옷들이 가득해요. 진짜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정한 몸가짐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와요. 깨끗하고 정갈하게 입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세요. 과도한 지출 마지막 9번째는 충동적인 소액 결제입니다. 이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작은 소비들이 쌓이면 큰 돈이 되어요. 커피 한 잔 4,000원, 빵 하나 3,000원, 과일 5,000원 등등. 하루에 10,000원씩만 써도 한 달이면 30만 원이에요. 홍 할머니는 매일 마트에 가서 오늘은 이것만 하면서 2에서 3만 원씩 사오세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달 계산해 보면 6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작은 돈이라도 계획 없이 쓰면 큰 구멍이 됩니다. 하루 용돈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쓰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얼마 전에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할머니 또 택배 왔어요. 어머, 뭘 시켰더라? 아, 건강식품이구나. 할머니 이거 지난달에도 시키셨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옆에서 듣고 계시던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랴. 텔레비전 보다가 좋다고 하니까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 그런데 먹어보면 별 효과도 없던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에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막상 사고 나면 별로 안 쓰게 되는 것들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9가지 소비 패턴들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정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돈 관리 잘한다고 자신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집에만 계시다 보니 TV 홈쇼핑을 자주 보게 되셨대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시다가 어느 날 건강에 좋다는 홍삼 제품을 하나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주문하고 나니까 계속 비슷한 상품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어머,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이건 우리 영수 아들 아내한테 좋을 것 같네. 한 달에 3개씩 주문하시다가 어느새 방 한쪽 구석이 안 뜯은 택배 상자들로 가득 찼어요. 계산해 보니 6개월 동안 18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정 할머니가 깨달은 건 혼자 있을 때 충동 구매가 더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뭔가 사고 싶으면 일단 며느리한테 전화부터 하신다고 해요. 또 친구들과의 모임비로 고생한 박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박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 친구들과의 모임이 삶의 전부였어요. 주 3회 동창회, 주 2회 등산 모임, 월 1회 골프.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문제는 매번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였어요. 동창회 한 번 나가면 5만 원, 등산 모임 가면 식사비로 3만 원, 골프는 한 번에 15만 원. 어느 날 부인이 가계부를 보여주시면서 여보, 한 달 모임비가 생활비보다 많아요라고 하시더래요. 계산해보니 월 평균 35만 원을 모임비로 쓰고 계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친구들과 만나는 건 좋은데 돈 쓰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요. 지금은 친구들과 상의해서 월 2회는 집에서 도시락 싸와서 공원에서 만나고 비싼 골프 대신 동네 게이트볼을 치신다고 해요. 오히려 이게 더 정겹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소비 습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노하우는 3일 규칙입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3일을 기다려 보세요. 메모장에 사고 싶음, 월 1이라고 적어두고 3일 후에 다시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3일이 지나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 10개 중 7개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노하우는 현금 봉투 시스템입니다. 한 달 용돈을 미리 현금으로 뽑아서 봉투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일주일치씩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카드로 계산하면 얼마 썼는지 잘 모르는데 현금은 눈에 보이니까 절약이 저절로 돼요. 과도한 소비 습관 극복하는 세 번째 노하우는 쇼핑 리스트 작성법입니다. 마트나 시장 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것만 메모해서 가세요. 그리고 그 목록에 없는 건 절대 사지 마세요. 어머, 이거 할인하네. 오, 이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이 와도 리스트를 보고 지금 꼭 필요한가 자문해 보세요. 과도한 소비 습관 벗어나는 네 번째 노하우는 가격 비교하기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파는 곳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큰 금액일수록 여러 곳을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나 의류는 인터넷으로도 확인해 보시고 동네 할인마트와 대형마트 가격도 비교해 보세요. 10만 원짜리 물건이면 1만 원에서 2만 원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 노하우는 간단한 가계부 쓰기입니다. 복잡한 가계부는 오래 못 써요. 간단하게 오늘 쓴 돈, 뭐에 썼는지만 메모해 보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12월 15일 마트 3만 원, 택시비 8천 원, 커피 4천 원.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일주일치만 적어봐도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보여요. 오래 사신 분들이 쓴 책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중 기억할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는 무소유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들에게 얽매이게 된다. 자유롭고 싶으면 소유에서 벗어나라.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물건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잃어버릴까봐 걱정도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이해되는 부분이리라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책 완전한 삶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소확행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 어르신들이 진작에 알고 계신 지혜예요. 큰 돈 들여서 멀리 여행 가지 않아도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도시락 먹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에요. 함께 보내는 시간, 들려주는 이야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진짜 값진 선물이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젊을 때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가족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자연의 아름다움, 하루하루의 소소한 기쁨 같은 것들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함.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부르는 소리, 오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어요. 옷장에 옷이 100벌 있어도 입는 건 매일 한 벌이에요. 집에 물건이 많아도 실제로 쓰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경험이 더 값져요. 돈 많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젊은 시절을 참 여유 없이 사는 것에 묶여서 돌아볼 겨를도 없었지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갖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게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은 아마도 건강, 따뜻한 집, 하루 세 끼 가족의 안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겠죠. 그냥 갖고 싶은 것은 새 옷, 최신 전자제품, 비싼 여행,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아닐까요? 필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갖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60대 이후에 많이 하게 되는 9가지 소비 패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께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1년에 몇백만 원씩 되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절약이라고 해서 움츠러들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살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소중한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시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과의 좋은 시간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쓰는 돈은 정말 아까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지난달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 돈이 정말 필요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분명히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은 모으기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